6월 4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몸이 요즘 여기저기 시원찮아서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의사가 좀 늦게 나타나는 바람에 진료도 늦어져서 오늘 방송도 좀 늦어졌습니다. 요즘 노쇼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요. 참 병원에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 시간에 늦게 나타나서 바쁜 일정에 병원에 들른 사람들은 그 예약 시간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요즘 제가 전희경 씨 이야기했다고 한 번만 이야기하고 다시는 사퇴하지 말라 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소리, 황장수가 왜 저러냐부터 선거 끝나니까 변했다부터 별별 소리 다 하는데요. 그것은 저는 개혁 보수고 서민 보수고 저는 기득권 보수와 재벌 보수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면 비판할 수 있고 또 제가 전희경만 비판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표절에 걸린 모든 사람들의 비판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 전희경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또 끄집어내서 다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 어버이연합 사태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잘못된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사회의 좌우를 막론하고 시민단체들이 권력과 연계되어 있었던 것은 오래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부각하지 말고 모든 문제들을 부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버이연합이 잘못된 것은 잘못한 대로 확인되는 대로 처리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에 뭐가 틀린 게 있고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요. 우리 사회에 기득권 재벌 보수가 주입한 가치관에 길이 들여져 가지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역사가 무슨 잔다크 같이 갑자기 사람 하나 나와서 바뀝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새누리당요. 100명이 새로워져도 바뀌기 어렵다고 봅니다. 신인들이요. 하물며 한 사람이 새누리당에 뭘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박 대통령요. 제가 박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렵다고,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중국에 너무 몰두되지 말고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가, 좀비 기업이나 부실 기업 처리 등에 대해서 솔직히 국민들 앞에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도록 해라. 또 더 나아가서 한 2년 안에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 70%의 의견이다. 국민들 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기득권 지향적으로 경제 방향을 터냈다. 애초에 출범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걸 갖다 중도로 바꾸지 않으면 선거에 참패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도 참패할 수 있다. 이야기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전에. 뭘 선거 뒤에 제가 바뀌었습니까? 자, 저는요. 썩어 빠진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치어리더 역할이나 하는 좌우 보수 진보의 대중들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그런 대중들은 저 방송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절대 회원도 가입하지 마세요. 나중에 무슨 회원 가입엔 여전히 소리 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럽디다. 황장수 방송 쫓겨났을 때 데모하는데 같이 갔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방송 어디 다시 받아달라고 채널A 앞에서 데모했습니까? 안 가도 좋으니까, 다시는 채널A가 나를 안 불러도 좋으니까 뭘 갖다가 잘못하고 장난을 치는가를 갖다가 폭로하는 회견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방송 다시 가려고요. 방송국 앞에 가서 데모하고 사람 불러다가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하나 있지만은 제가 말이라도 합니까? 제발요. 저 자신에 대해서 당신들의 수준으로 바라보지 말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쯤 되면요. 이런저런 부분에 초월해 있습니다. 제가 겁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이 겁이 나겠습니까? 야당이 겁이 나겠습니까? 다만 겁나는 것은요. 이 나라의 대중들이 좌우의 도그마라는 것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깨어지지 않는 편견을 의미합니다. 도그마에 깊게 빠져들어서 북한의 이 김정은 일가를 따르는 북한 주민들만큼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영혼이 가련해서 하는 소리니까요. 빨리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쪽에 빠져 있으면요.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도 원하지 않고요. 앞으로 그런 사람 글들은 전부 삭제해 버릴 것이고 트위터는 차단해 버릴 겁니다. 저는요. 깨어있는 시민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춤추는 치어리더 아닙니다. 제가요.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한국의 올바른 보수가 집권해서 제대로 되라고 노력했습니다. 저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할 자격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만들자고 어쩌자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한국의 정치가 올바라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내년 대선 때까지 아무리 누가 지랄을 하더라도 가열차게 제 나름대로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제가 뭐 성질 내거나 인상 쓰는 게 마땅찮은 분은요, 그분도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왜 보면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나한테 어떤 길을 들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구 뭐 비 맞추고 여러분들 뭐 듣기 좋고 보기 좋아라고 이 방송 하는 줄 압니까? 저도 이걸 1년 정도로 후원도 없이 혼자 끌어왔다고 하면 오기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휴일이 되면 놀고 싶지 않고, 저는 뭐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인 줄 압니까?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사회적인 고통과 생활의 고통을 느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 갈 정도 되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쳐도 돌이 굴러내려서 바위가 막아도 제 갈 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장난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전희경 씨요, 표절 사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물러나지는 못하겠다 한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원칙은 물러가랍니다. 그리고 표절한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표절이 가벼운 죄가 아닌 만큼 물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절뿐만 아니라 저는 국회의원급쯤 되는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면서 정부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비리에라도 연루됐다면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건수가 생길 때마다 다 물러가라고 할 겁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정치도 원하지 않고 더민주나 국민의당의 식의 정치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향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요, 썩은 보수들의 치어리더 역할을 갖다 기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정진석 당선자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진석 당선자가 당선이 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뭐 최경환, 서청원 등 친박의 핵심들이 이번에는 비박이지만은 비박계와 친이계, 친박계에 두루두루 원만하게 아주 반기문 씨처럼 매끄러운 그런 사람을 당선시켜서 청와대와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비주류도 달래면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는 친박의 핵심이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 거고, 딱 그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친박에서 탈박한다 하고 나선 유기준 의원은 7표를 얻으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친박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청와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정진석 의원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매끄러운 사람입니다. 뭐 매끄럽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지하철처럼 문어발로 안 닿는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을 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맞서던 박근혜 대표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고요. 또 박지만 씨나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과도 아주 가까운 이 연고가 있고, 또 부친이 정성모 내무부 장관을 하신 분 아닙니까? 경찰청장도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박정희 또 전 대통령 때 역할을 하셨죠. 이런 연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로얄 패밀리 아들로서 본인도 뭐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TV 화면에 보면 국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국회 사랑채에서 김한길 의원과 이렇게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대면을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옆에 달라붙으니까 정진석 당시 국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여기 국회 온 것은 국회의원대로 한다. 왜 당신이 붙느냐고 팔로 밀어내는 장면까지 포착되고 그런 일들을 SNS에 올린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에는 딱 맞을 걸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당선시키려고 이번에 친박들을 아무도 출마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정진석 체제가 중심이 되어서 아마 제가 볼 때 비대위를 구성은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 비대위는 오래 가지 않고 한 두어 달 정도의 비대위를 구성할 거고, 그 비대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그런 수준의 인물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비대위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는 저는 당연히 기대하지 않고, 그 다음 비대위가 끝나고 전당대회가 열려서 당 대표 선거가 열릴 때는 그 전당대회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출마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서청원 전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남아있죠. 다만 이런 일환에서 어제 동아일보의 김무성 전 대표의 아들 문제가, 사이 문제가, 그 마약 하여튼 사이 문제가 또 터져 나왔는데요. 앞으로 여권 내에 내부 암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갈 거냐? 아니라고 봅니다. 전당대회까지 비박, 친박 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거고요. 그 싸움은 제가 볼 때 이제부터는 폭로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서로 간의 약점에 대해서요. 별의별 약점들을 쌍방이 폭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진석 당선자는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수직적인 관계만을 연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 대통령도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아무리 지시를 해도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나. 지금 원내 제2당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떻게 관철시키나 라고 이야기했고요. 무슨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 다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상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당청 간의 협치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전원이 친박이 되어야 한다는 게 맞다고 본다. 대통령도 헌법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5년 임기를 위임받은 것이고 국회의원들도 4년 임기를 위임받았다. 우리가 2당이 됐다고 해서 집권 여당의 지위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긴밀한 당청적 협의를 가동해서 그걸 가지고 야당과 협상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연정 문제, 국민의당과의 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명령은 당장 연정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협치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다. 협치가 성과를 내면 혹시나 이거 잘 되는구나 하면 이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연정은 불가능하지만 협치가 잘 되니까 이게 어떤 권력 구조를 바꿔 가지고 진짜 연정이라는 틀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적 관심이나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라고 했습니다. 협치 성공을 전제로 권력 구조 개편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야당과 원만한 협조가 된다면 견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요. 청와대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국민들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대위 구성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론을 모아서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 말조심, 몸조심을 하겠다 했습니다. 자, 이분은 비대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대위가 이 외부 인사로 꾸려져서 한 두어 달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